안녕하세요. 별쌤TV입니다. 네, 오늘은 그 24시간 방음. 우리 음악인들이 사실, 가정집에서 지금 개인 레슨을 하려면, 방음이 되게 필수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뭐, 레슨을 하던, 그냥, 어, 피아노를 그냥 집에서 치던, 어떤 악기를 연주하던, 또 하는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방음이 필수잖아요. 집안에서 이렇게 방음을 해야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 요즘 분위기잖아요. 굉장히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층간소음에 굉장히 민감해서 저는 학원을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뭐 완벽한 방음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냥 겉에 약간 방음제를 붙이긴 했지만 드럼 학원 같은 경우에도 상가에서 했기 때문에 밑에다가 단을 이렇게 쌓고 그다음에 카펫을 깔고 벽에는 인제 기본 방음 정도만 했어요. 근데 인제 아파트에서 레슨을 하려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너무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사는 공간이라서 제가 뭐 견적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받아 봤어요. 뭐 몫으로 그냥 방음을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뭐 250 에서 300 정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견적 중에서 대부분 단위가 한 700 에서 800 정도인데 어떤 방음 회사에서 자기는 "완벽한 방음을 한다. 24시간 시간 방음이다. 24시간 시간 동안 아무 시간에나 피아노를 쳐도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 전혀 문제가 없이 방음을 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셔서 저도 어차피 돈을 들이는 바에 사실 뭐 700-800을 들였다가 나중에 뭐 재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데 돈을 더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이 회사는 본인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경험도 많다고 하시고 그리고 24시간 방음을 완전히 자부하셔서 또 재시공까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 인제 문제가 생기면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는 그 회사를 믿고 사실 방음을 맡겼어요. 그래서 뭐 그 세미 방음 그러니까 주간 방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약간 그 주간에는 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왜 사람들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좀 묻히잖아요. 그래서 낮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음 그거는 쪼끔 썼어요. 한 800만 원 정도 그 회사에서는. 근데 인제 24시간 방음은 제가 에어컨까지 해서 1,100만 원을 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제 제가 소방 그 시설을 좀 더 보충하느라고 45만 원을 더 내서 거의 뭐 1,1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방음을 했는데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제가 그 주간 방음이 아니라 24시간 방음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죠. 24시간 방음을 지금 이곳이에요. 여기 저희 공간이죠. 이렇게 방음에 지금 피아노가 3대 있어요. 제가 너무 얼굴이 가까이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나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 전자 피아노가 있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업라이트 피아노인데 이렇게 제가 있죠. 이렇게 3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음을 제가 3.3 평인가? 여기가 좀 아마 그럴 거예요. 평수가 그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지금 이제 레슨을 하는데요. 이 방음을 하고 나서 위에 분들이 그 컴플레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제가 위에 가서 들어봤더니 진짜 약하게 진동이랑 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시공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재시공을 인제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와서 테스트를 해 보셨는데 본인들도 와서 들어 보시니까 위에 소리가 올라가는 걸 들으시고 "이거는 아파트에 문제가 좀 있다. 너무" 이 제가 사는 아파트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최근에 작년에 3 월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고요. 1 년이 안 됐죠, 지어진 지. 그런 나름대로 브랜드 아파트인데 그 이 층간소음에 특화돼 있는 아파트라고 인제 그 아파트 시공업체에서는 선전을 했던 아파트인데 근데 인제 그 "층간소음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방음하시는 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잘 그런 거는. 어쨌든 저는 24시간 방음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24시간 방음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재시공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오셔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하시고 재시공을 해 주셨어요. 재시공할 때 저희 천장 재재가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약간 플라스틱 그런 이게 딱딱한 재질? 근데 인제 이런 그 약간 말랑말랑한 그죠. 이거 흡음이 더 잘 되는 재질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벽과 그 천정을 다 뜯고 사실 이 문 같은 경우에도 다 뜯고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
사실 제가 한 1,100만 원 들인 이 시공이 완전히 다시 그 돈이 더 들어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공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뜯고 다시 거기에다가 다 채워 놓고 위에도 더 채워 놓은 다음에 다시 재시공하고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채워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갖고 온 재료들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도 제가 인제 위에 올라가서 위층에 분하고 인제 얘기를 하면서 그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어 확실히 인제 방음이 됐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도 진짜 미세하게 금강 하는 소리가 진동과 함께 좀 약간씩 올라오더라고요. 제 결론은 24 시간 방음은 없다예요. 24 시간 그 방음 업체에서 선전하는 그 완벽 방음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런 개원하시는 분들 또한 이제 학원을 하시다가 뭐 저처럼 이렇게 개인 레슨으로 집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또는 인제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이 아파트에서 창업하시려고 이렇게 방음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24 시간 방음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전 재시공까지 받았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위층분하고는 잘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여 드릴까요? 나 진짜 이거 24 시간 방음하고도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불 보이세요? 이불. 이불 여기다가, 여기 이 이불 안에 이렇게, 이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여기 보면은 요런 흡음판을 이중으로 된 거예요. 향판에도 이런 걸 댔고요. 여기도 이렇게 댔는데 그래도 안 돼서, 이 흡음판으로도 안 돼서 이거 다시 제가 저희 집에서 쓰는 이불을 여기다 이렇게 구겨 넣었어요. 넣고 여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안에 이거 열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 다 쏟아질까봐 제가 지금 좀 불안한데, 안에 보이시죠? 여기 이불, 얇은 이불을 제가, 이게 진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얇은, 여기 이 이불하고 똑같은 재질의 이불이에요. 이 이불을 지금 아예 그냥 저 피아노 안에다가 다 그냥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피아노가 좀 소리가 앞쪽으로도 울리고 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넣어버리고, 얘도 지금 넣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피아노 뚜껑 안에다가 넣으니까 이게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다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오래된 피아노라서 그런지, 아니면 피아노가 원래 그 안에 해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이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빼서 이게 지금 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진동 올라오는 게 좀 덜하라고 이불을 이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여기서 이걸 빼기가 좀 공사가 심하다. 이 뒤에 이불을 저렇게 하나 그 흡음재를 넣고 거기에다 이 뒤에도 이불을 또 댔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제가 또 다시 위에 그 위층 분한테 올라가 가지고 테스트를 했죠. 했더니 그나마 좀 덜 들리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방음을 하면 완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방음 업체 분들, 아파트에 따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음악 카페, 음악인들, 그 피아노 선생님들 모여 있는 카페 이런 데, 뭐 아니면 피아노 선생님들만 있는 방 이런 데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면 거기 그분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은 완벽하게 집 안에서도 안 들린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잘 시공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방음을 맡겼던 그 회사에서 똑같이 시공을 했는데 집 안에서도 안 들린대요. 저희는 이 방음 문을 열고 나가면 이 복도가 있잖아요. 저기 밖에 이렇게 방음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면 저기 복도 쪽이 있잖아요. 저 복도에 이렇게 딱 서서 이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소리를 들으면 피아노 소리 다 들리거든요. 물론 완전히 많이 작게 들리기는 해요. 처음에 방음 재시공을 하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조금 큰데 이 소리가 위에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들릴 것 같은데? 이런 정도였어요. 왜냐면 이 복도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안방에서도 다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 재시공을 하고 제가 이불을 다 박아 놓은 상태에서 문을, 일단 이불을 박지 않고, 이불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재시공만 한 다음에 이 문을 닫고 밖에서 들어봤을 때는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좀 줄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낫었거든요. 근데 이불을 조율사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불이 최고다." 막 그런 말씀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 "방음에는 이불이 최고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불을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들어 보니까 확실히 반감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좀 덜 진동을 좀 흡수하는 부분이 이 천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위아래 집이랑 잘 지내야죠, 이렇게 개인 레슨 하려면. 근데 뭐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방음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내 집이면 만약에 세입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세입자이신 분들은 그런 컴플레인이 계속 주인한테 들어가면 주인이 골치 아파서 "아 그래 너 하지 마라."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로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가서 개인 레슨하는 건 굉장히 쪼끔 저는 비추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방음을 하시고 하실 분들은 자가인 경우에는 그래도 내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방음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무리 위아래에서 컴플레인을 걸어도요. 그 최선을 다해서 방음을 해서 진짜 소리가 거의 안 나거든요. 위에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내 밑에서 내 우리 아파트의 내 밑에서 내 위에서 이 피아노 이 교습소 뭐 피아노 학원 이 간판을 걸고 하는 것 자체가 난 싫다. 왜냐면은 '이거 집값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는 이기주의적인 부분이죠. 사실 내 집에서 내가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본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그 법적인 문제에 걸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법적인 문제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음을 다 하시고 물론 층간소음이 없도록 굉장히 조치를 탄탄하게 취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뭐 그분들이 그런 문제로 그냥 뭐 "집값 떨어질까 봐 두렵다." 뭐 누가 언제 먼저 이사 갈 줄 알아. 내가 하다가 뭐 그만하고 먼저 이사를 갈지 빨리 뭐 팔 상황이 돼서 그리고 그 옆집 분들이 뭐 윗집 분들 아랫집 분들이 이사를 가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데시벨로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소음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충분히 방음하시고요. 또 저는 이중 방음을 하고도 이렇게 뭐 이불도 넣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분들이 두 번째 방음 공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사실 진짜 AS를 제대로 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감동적이었어요. 좀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제가 한 방음 회사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뭐 다른 데 만약에 제가 뭐 700-800만 원짜리 의뢰를 했으면 이렇게 AS를 해 달라 그랬을 때 그렇게 안 해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 확약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내가 재시공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방음 회사에 만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좀 힘든 시대에 학원을 접고 뭐 개인 레슨 하시는 또 학원 하시는 분들도 좀 화이팅 하시고 또 아이들을 잘 가리키면 우리가 또 다음 세대의 또 미래가 밝아지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화이팅하고 열심히 합시다. 네. 우리 별쌤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